달릴 때 무슨 생각하면서 달리세요? 이런 건데요. 와, 진짜 이건 안 달려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이죠. 아무 생각이 안 나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 생각밖에 안 납니다. 무라카미 하루키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죠? 공백 속을 달린다. 그 공백을 획득하기 위해 달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린 책 바로 이 책이죠. 이 책도 좋아하시는 분 많은데,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달리기 얘기만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 제목을 갖다 썼을 때는 이 제목에서 뭘 할 수 있냐면 결국 인생 이야기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하루키도 내가 작가로서 롱런하기 위해서는 뭔가 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안녕하세요. 이시안의 뉴 읽은 척 책방입니다. 오늘은 근데 읽은 척 책방이 아니라 읽어야 할 책방이라고 하고 싶어요. 이 책은 정말 다 읽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아요. 사실 무라카미 하루키 책인데,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은 이건 제 취향입니다. 각자가 좀 다른 거니까. 그런데 너무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는 아주 좋아하진 않아요. 막 싫어하는 그런 거 아니고요. 네, 아주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무라카미 하루키 소설은 호불호가 좀 갈리긴 하죠. 그런데 무라카미 하루키의 에세이는 정말 굉장히 좋아요. 너무 신선하고, 뭔가 소설은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딱 보여주려는 그런 느낌이 있다라고 한다면, 에세이는 아휴 솔직히 이래 하면서 정말 동네 형이 딱 모여가지고 술자리에서 야 내가 요즘에 달리기 시작했는데 말이야 하면서 막 썰을 푸는 그런 느낌?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정말 진정성도 그렇고요. 뭔가 그냥 자기의 어떤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구나 그런 느낌. 그런데 그 마음이 또 전달이 돼가지고 저는 어쨌든 에세이를 많이 좋아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두 가지 에세이를 좋아하는데, 많이들 좋아하실 거예요. 직업으로서의 소설가, 요거 어떤 직업론으로서 정말 괜찮고요.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린 책 바로 이 책이죠. 이 책도 좋아하시는 분 많은데,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이 책입니다. 이 책에 대한 이야기 쭉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일단 달리기를 하고 싶을 때 뭐 그런 책을 하면 저한테 달리기를 좋아하세요? 라고 물어볼 수 있거든요. 안 좋아합니다. 그냥 억지로. 왜냐하면 이 건강을 나름 지켜야 되니까. 그렇죠? 고지혈증, 뭐 고혈압 이런 거에 좋다라고 하니까 또 열심히 이렇게 뛰긴 하는데, 그 많이 뛰는 건 아니고요. 그냥 한 이틀에 러닝머신 한번 타기. 근데 러닝머신이 1km에서 2km 정도, 요 정도만 뜁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지금부터 한 10년은 됐나? 마라톤에 한번 신청을 한 적이 있어요. 42.19 말고요. 10km. 키로 갖고 뭘 하시는데, 안 뛰던 사람한테 10km는 엄청난 거리입니다. 근데 저 혼자 뛰기에는 좀 억울하다는 느낌? 그냥 내가 뛰어보고 싶어서 신청한 거긴 한데 그래도 좀 억울한 거 있죠. 그래서 제 친구들 2명을 이름을 껴놨어요. 대회 참가비 있잖아요. 그것도 제가 내고, 그래서 그들한테 야 내가 그 신청했다 달리기, 그러니까 준비해라 이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이 친구들은 완전히 벼락을 맞았죠. 갑자기? 이러면서. 그때 10km를 뛰어본 적이 있어요. 그게 서울 시내에서 하는 그런 마라톤이었는데 와 기분 좋더라고요. 그렇게 달려보니까 안 달리는 사람이 많이 묻는 거 있거든요. 달리는 사람한테. 그때 어쨌든 한 3-4개월 저도 열심히 러너로서 지냈으니까, 달릴 때 무슨 생각하면서 달리세요? 이런 건데요. 와 진짜 이건 안 달려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이죠. 아무 생각이 안 나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 생각밖에 안 납니다. 근데 무라카미 하루키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계속 물어볼 거 아니에요. 달릴 때 무슨 생각하세요? 그러면 사실 아무 생각이 안 난다. 제대로 된 것은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는다. 이게 무라카미 하루키의 답이에요. 그죠? 공백 속을 달린다. 그 공백을 획득하기 위해 달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좀 달리면 그 마지막에는 기분이 살짝 좋아지는 그런 건 있더라고요. 그게 러너스 하이라고 하는 거기까지는 아닐 텐데, 제가 생각하기엔 러너스 로우 정도까지는 간 게 아닌가. 살짝 기분 좋은 정도. 하지만 잠깐 기분 좋다고 1시간을 그렇게 달리는 건 쉽지는 않았다라는 그런 얘기. 어쨌든 저는 그렇게 많이 달리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달리기, 이 책,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이 책은 정말 좋아하는 책. 제가 뭐 꼽는 최애책 중 하나입니다. 최애책이 좀 많아요. 한 100권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중 하나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무라카미 하루키는 루틴의 작가죠. 정말 루틴한 삶을 살거든요. 이거 굉장히 유명해요. 여기저기서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요. 일단 새벽 4시에 일어나요. 와, 새벽 4시에 자는 거가 쉽지 새벽 4시에 일어나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한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글을 씁니다. 그러니까 뭐 한 9시, 10시 이런 정도까지 글을 쓰는 거예요. 뇌가 가장 깨끗할 때다. 그러면서 이제 글을 쓰고요. 그리고 이제 점심을 먹겠죠. 그리고 오후에는 10km를 뛰어요. 네, 계속 뛰어요. 매일매일 10km를 뛰고, 그리고 1500m 수영을 한단 말이죠. 책도 읽고 집안일도 하고 LP로 음악을 듣다가 그리고 잠든다. 이게 보통 9시쯤 잠든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유명한 무라카미 하루키의 루틴이죠. 그런데요, 하루에 매일 10km를 뛴다. 저는 요거 하나 딱 놓고서 이벤트, 일생의 이벤트다라고 해서 막 이렇게 뛰었는데, 하루에 매일 10km 이거 정말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거를 매일매일 해오는 겁니다. 일주일에 6일 정도 뛴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루 정도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살짝 여유 날로 놓고요. 일주일에 7일 하면 빡빡하니까. 근데 7일 뛸 때는 많대요. 일주일에 6일 정도를 뛴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은 풀코스 마라톤에 참가를 한다. 42.195를 다 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울트라 마라톤 100km짜리 그런 것도 참여한 적이 있고 트라이애슬론 해서 달리기에 수영에 사이클까지 하는 그런 것도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라카미 하루키는요. 러너로서의 자의식은 상당해요. 무라카미 하루키가 굉장히 극아이로 유명하죠. MBTI 중에 극아이. 완전 내향형.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나서기 싫어하고 사람들이 알아보면 되게 불편해하고 막 그런데 러너들 사이에서는 스스럼 없이 얘기하고 그런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같이 어려움을 겪은 동지다. 이런 느낌이 있나 봐요. 그래서 무라카미 하루키는 이 러너로서의 자의식이 어디까지 갔냐면 나중에 자기 묘비명이 작가이자 러너 이렇게 썼으면 좋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러너로서의 자의식은 정말 상당합니다. 이렇게 보다 보면요. 도대체 이렇게 달리기를 열심히 하는데 책은 언제 쓰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달리기에 진심인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이 사람의 루틴에 굉장히 크게 들어와 있죠. 그리고 이 책 제목이 되게 눈에 띄죠.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기도 하고 일단 눈에 굉장히 띄는 제목 중에 하나인데 사실 이거는 좋은 말로는 오마주, 벤치마킹. 누구를 오마주했냐면 레이먼드 카버라는 미국 소설가가 있습니다. 미니멀리즘, 굉장히 간결한 문체로 유명한 그 단편 소설을 주로 쓰시는 분인데 무라카미 하루키가 이 사람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정말 좋아해서 어느 정도냐면 레이먼드 카버의 전집을 일본어로 번역한 사람이 무라카미 하루키예요. 이 사람 단편집이 뭐가 있냐면 사랑을 말할 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란 단편집인데 이게 이제 한국말로 하니까 이름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영어로 하면요 What we talk about when we talk about love이에요. 근데 지금 달리기를 말할 때 이거를 영어로 하면 What I talk about when I talk about running. 그러니까 we가 I로 바뀌고 뒤에 love만 running으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똑같은 제목. 근데 이거 좀 멋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레이먼드 카버의 이 제목은요 진짜 많이 벤치마킹이 됐어요. 그러니까 무라카미 하루키뿐만 아니라 뭐 안네 프랑크를 말할 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 신을 말할 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 히브리어를 말할 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 책을 말할 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 이게 얼핏 생각나는 책 제목들이에요. 다 이걸 썼죠. 그래서 재밌는 게 뒤에 마지막 뭐만 갖다 놓으면 되잖아요. 영어로 마지막, 한국말로는 제일 앞에 이것만, 뭐 카메라를 말할 때, 유튜브를 말할 때, 물을 말할 때 이것만 갖다 놓으면 되니까 틀이 됐거든요. 근데 이 틀이 말하자면 굉장히 허세 제목처럼 느껴지죠. 그렇죠? 장식적인 제목이 돼버렸어요. 원래 레이먼드 카버는 이런 거 되게 싫어하고요. 딱 정말 미니멀리스트였는데 이 미니멀리스트의 제목이 가장 요즘엔 장식적인 제목으로 쓰이고 있다. 이런 또 재밌는 스토리가 있죠. 근데 여러분 진짜 재밌는 스토리가 있어요. 아마 레이먼드 카버는 여러분 대성당이라는 그 작품으로 한국에선 제일 유명한 것 같아.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겠지만 보시면은 정말 딱딱딱 끊어지는 아주 간결한 문체. 뭐 해밍웨이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문체들입니다. 그래서 레이먼드 카버 같은 경우에는 좋아하시는 분은 굉장히 좋아하실 수 있는데 그 문체가 특징이거든요. 그런데 그 문체가 사실은 편집자 고든 리시의 작품이다. 그러니까 초고를 가지고 딱 가면요. 편집자가 다 쳐내는 거예요. 쳐내고 잘라 이런 식으로 반 이상을 쳐냈대요. 그리고 좀 많이 고친 거죠. 결말까지 바꿔버린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그걸 모르잖아요. 원작은 어떤지. 나중에 레이먼드 카버의 아내인가 하여튼 그 사람이 레이먼드 카버의 초고를 따로 책으로 낸 적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비기너 그런 제목으로 따로 냈는데 이 책을 보고 사람들이 너무 다른 거죠. 아니 그러면 우리가 사랑했던 미니멀리스트 카버는 이게 카버냐 러시냐 그 편집자냐 이거가 논쟁이 됐다라고 하죠. 이 책은 안 내는 게 더 좋았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죠. 굳이 초고를 그렇게 내가지고요. 왜냐하면 레이먼드 카버의 어떤 스타일이 딱 됐는데 그게 어쨌든 편집자냐 아니면 작가 자신이냐 이런 논쟁도 있을 정도로 좀 재밌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제목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사랑을 말할 때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라고 했을 때 사랑을 말하지만 그게 꼭 사랑이 아니라 다른 이야기. 그러니까 사랑을 말할수록 사랑이 희미해지고 인생이 드러나고 막 이런 이야기들이거든요.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마찬가지예요. 달리기 얘기만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 제목을 갖다 썼을 때는 이 제목에서 뭘 할 수 있냐면 결국 인생 이야기가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살짝 암시하는 제목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책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나 보시면요. 무라카미 하루키가 달리기를 하면서 느꼈던 어떤 경험, 감정 뭐 이런 것들 한 2년여에 걸쳐서 이것을 글로 써가지고 묶은 겁니다. 그래서 뉴욕 마라톤을 준비하는 과정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자기가 처음 마라톤 코스를 완주한 이야기. 원래 마라톤이 마라톤 평원에서 아테네까지 이렇게 쫙 승리의 소식, 승전부죠. 어떤 전쟁의 소식을 이렇게 전해주는 그 병사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42.195를 달려왔다라는 이야기인데 물론 이것도 가짜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이제 많이 알고 있는데 거꾸로 달린 거예요. 아테네
평원에서 마라톤 평원까지 원래 그게 발상이 되었던 그거를 거꾸로 42.195를 달리는 기획을 잡지사에서 해가지고 무라카미 하루키가 달렸대요. 근데 웃긴 거죠. 혼자서 이렇게 달리는 거니까 잡지사랑 기획했으니까 이게 뭐 교통통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혼자서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서 달리면서 막 그 뜨겁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 그런 것들도 재밌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재밌는 게 또 뭐냐면 결승점에서 느끼는 이 감각 있죠. 그게요, 마지막에 결승점 여기가 끝이야 라고 해서 딱 들어가는 순간 우와 엄청난 성취감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무라카미 하루키는 항상 똑같은 마음을 가진대요. 드디어 끝이다, 이제 더 이상 안 달려도 된다. 요것 때문에 오늘이죠, 오늘은 더 이상 안 달려도 된다, 이런 마음이 든다라는 거죠. 요 얘기를 제가 라디오에서 이렇게 했는데 같이 진행하시던 그 아나운서 김진현 아나운서가 그분도 달리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러너로서 너무 공감한다. 그러니까 막 들어가면 와 안 뛰어도 된다, 뛸 때는 아 내가 이 짓을 왜 하고 있지, 다음부터 다시는 안 해, 이러다가 다시 뛴다는 거예요. 어쨌든 무라카미 하루키의 그런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재밌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런데 왜 달리지? 너무 궁금한데? 그러다가 나도 한번 좀 달려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 책을 보고 마라톤까지는 아니더라도 달리기에 입문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뭐 이 책을 보고 입문한 건 아니고요, 좀 달려보니 이 책이 더 확 들어왔다, 눈에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라카미 하루키의 어떤 공감, 달리기에 대한 공감이 있는 그런 책인데, 그래서 러너만 보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달리기라는 게 결국 인생과도 같이 연결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같이 보는, 그래서 러너뿐만 아니라 보통의 독자들도 많이 보는 그런 책이 됐죠. 하루키가 달리기를 시작한 이유는요, 건강 때문이에요. 33살부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데 작가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막 쓰기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이 작가들 보면요, 작가들 만나면 주로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다음 작품에 대한 구상 뭐 이런 거 아닙니다. 건강, 허리가 뭐 손이 뭐 손목 증후군, 터널 증후군이라고 하죠. 이거 다 있고요. 허리에 굉장히 아프고, 그러니까 맨날 앉아서 이러고 쓰고 있으니까 어디가 몸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루키도 내가 작가로서 롱런하기 위해서는 뭔가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33살에 달리기를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70이 넘어서까지 이 습관을 꾸준히 유지하는 거예요. 이 꾸준함이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이런 달리기 습관 때문에 지금까지 창의적인 어떤 소설들을 계속 쓰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건강이 뒷받침되니까요. 그런데 그러면서 무라카미 하루키가 얘기하는 게 이거는 건강을 위한 부차적인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부차적인 것 치고는요 굉장히 진심이긴 합니다.